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3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일제히 다루고 있는 기사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일보 인터넷판을 보시면은 전두환 손자 부모가 검은 돈 사용 미 시민권으로 도망계획 주장. 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영상을 올렸는데 SNS에 이 사진은 지금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전모 씨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것을 일종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올려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족의 출처모를 검은 돈 사용을 비판을 하면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자금 이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이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손자가 이번에 이런 주장을 해서 검은 돈 이런 말까지 해서 또 다른 파장 그리고 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문화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힌 전모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족의 실명 그리고 어떤 사적인 사진들을 공개를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등장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탤런트 출신이죠.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이용해 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아버지와 새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정재용 씨 아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여동생 3명, 형과 여동생 3명의 실명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현재 뉴욕의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한테는 작은 아버지가 되죠. 전재만 씨에 대해서도 전재만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인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인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렸습니다. 가령 연희동 집에서 이순자 여사가 실내 골프를 치는 인도어 골프를 치는 그런 사진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재용 씨 이 쓴 사람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이 조선닷컴과 통화해서 좀 모든 것이 이 아들을 잘못 간수한 앱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들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 상태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데, 자 어쨌든 이 문제가 그냥 지금 해퍼닝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정치적 논란거리로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정권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을 할지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후속 보도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간신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내일 일본을 방문하는 그 이야기로 많이 채워졌는데 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인터넷판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죠. 뉴시스 기사입니다.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3%, 한동훈 16.4%, 홍준표 7.2%. 이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자 이렇게 나왔다는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 자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37.3, 한동훈 16.4 이렇게 1, 2위를 했는데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7.2, 오세훈 7.1, 원희룡 5.6, 안철수 4.2 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 민주당은 여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3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6명이기 때문에 이 정당별 표심이 분산돼서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표심이 높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또다시 한동훈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 16.4%로 뭐 2위를 했는데 정치인도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33.9%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13.3%. 그러니 한 3배, 홍준표 시장도 12.1%,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올린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동훈 손에 든 빨간색 책 뭐길래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출마 확신. 자, 이 빨간색 책이 그때 한번 화제가 됐었죠. 7일에 유럽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 유독 그 표지가 빨간 책이 이 한동훈 장관이 들고 그 출국 수속을 받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중앙일보가 좀 의미를 부여하는 자 그런 기사를 오늘 내보냈습니다. 그때 이 한동훈 장관의 왼손에 빨간색 책이 들려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기디데스의 역작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한글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때 양장본 그 표지에 고대 그리스어로 그 책 제목이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직접 원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지만 원서는 아니고 한글 번역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고대 그리스 두 국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었죠. 그 전쟁을 벌여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지만 결국 내부의 이전 투구 때문에 그리스 세계가 쇠망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듯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그런 모습에 차기 총선 출마를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여당 내부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생각에서 이런 책을 든 모습을 연출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단한 정치적 감각이고 정말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기사를 쓴 대로 정말 여당 내부가 분열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 책 가지고 던진 거라면은 대단한 정치 감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이 2위를 계속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지율 10% 정도를 계속 찍는 거는 고정 지지층이 생겼다는 의미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총선 자출설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도 그때 전당대회 때 토론회에 나가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동의를 했다. 그런 기사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 이것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조간신문들의 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본 방문 일정에 맞춰져 있는데 이 정치 기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이 김기현, 안철수 이어서 한교안 만나. 그런데 지도부는 이준석 포용 놓고 감론 을박을 벌이고 있다. 같이 경쟁을 했던 당대표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안철수, 한교안 그 전 후보들을 김기현 대표가 만나고 있는데 지금 그 한 명 또 한 명 그 4강에서 겨뤘던 천하람 후보,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천하람 후보와의 이 만남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천하람이 이 김기현이 만나서 연대하고 포용하자는 것이 지도부 차원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고 나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천하람이 빼놓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지도부 차원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야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도부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들이 이준석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준석 손절론, 이준석 재거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김기현 대표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하면은 최고위원들, 이준석에 반대하는, 이준석과 같이 하는데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이준석을 받아들여야지 나도 김기현을 만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병민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에서 이준석을 향해서 지금은 전당대회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조금 살펴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뭐 포용을 하고 뭐 포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이준석은 내가 달걀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안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나는 안고 갈 필요 없다. 안철수는 안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어떤 정치적으로 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법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 칼날이 겨누고 있죠.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이준석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의 가세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됐는데 지금 성상납 문제 무고죄, 그래서 다시 가세연에서 성상납 문제를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니까는 그 사실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서 무고죄로 다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성상납 무고죄로 경찰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무고죄는 이준석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가 종결이 되고 나서 무고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무혐의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세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부분이 무혐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무고 혐의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검사 출신이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일단 소환 조사부터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유상민 대변인은 그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서 소환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앞에 검찰의 시간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이전에 사법 리스크가 먼저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김기현, 이재명 두 사람이 첫 회동을 했죠. 10시 40분에 국회 본관 그 민주당 대표실에 신임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서 만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죠. 근데 어제는 이 당원들과 실시간 대화를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그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열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겉으로는 이 단결을 해야 된다. 친명, 비명 가르면 안 된다. 왜 문재인, 이낙연까지 칠적으로 꼽아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자리였지만, 거기에서 개딸들이 막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그 결집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 뭔가 이 모종의 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시점에 상당히 지금 이재명 코너에 몰려 있죠. 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본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본인의 열성 지지층을 어쨌든 모아놓고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 이재명 어떤 방식이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형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전형수 씨와 관련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한 일이어서 제가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형수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검찰 때문이었다는,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저만 잡으면 되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만 잡으면 되지,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5명, 그러니까 4명이죠. 4명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사실 한 사람은 뭐 그 질병으로 사망한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3명입니다. 3명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은 그때마다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의 조작, 압박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뭐 이번에도 뭐 안타까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검찰의 조작, 압박 수사 때문이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리고 비명계와 뭐 단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재명은 어제 비명계를 저쪽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저쪽. 완전히 이제 상대방이죠. 저쪽으로 지칭을 하면서 저쪽이 공격하면 분열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히겠지만 언론에서 거기에 반격하면 다음 꼭지는 갈등 격화, 곧 분당될 듯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된다.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그 열성 지지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막 반발하는 그런 모습까지 유튜브에 그대로 노출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로 열성 지지층을 자극을 해서 결집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신문 그 사회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전 비서실장 정자동 호텔 의혹 감사 대상자였다. 전형수 씨가 지금까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여기에 연루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비성캠퍼, 이재명 아파트 옆집 비성캠퍼, 거기도 연루가 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또 일이 또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정자동 호텔에 특혜를 주고 뭐 신축을 해서 또 이거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 감사를 하는데 감사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자동 의혹에 대해서 성남시가 여기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씨, 그리고 또 전형수 씨가 감사 수사 의뢰 대상자로 지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형수 씨는 퇴직 공무원 신분이라서 직접 감사를 하지는 않았고, 대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던 단계였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도 또 극단적 선택의 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런 이 분석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3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